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세상으로 간 아마존닷컴의 국내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분석을 마친 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점을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관련주를 오전장에 추천드리고 났더니 계속 급등하여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업로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세 추종을 잘해가는 게 정답이 되겠죠. 언택트 중심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한 섹터로 순환매가 유입되는 어제와 오늘의 시황 흐름에 맞춰 안내드린 추천주로 주식 비중을 다시 풀로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언택트 관련 대표 주식은 아마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의 대전환에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 아마존닷컴 주식이 이렇게나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마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아마존은 물건을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직매입 사업이 메인이었습니다. 2014년 전체 매출의 77%에 달했던 온라인 직매입 비중이 2019년 53%로 감소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은 클라우드와 3자 판매 서비스입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AWS의 영업이익은 아마존 전체의 63.3%에 달하며 AWS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한 2015년부터 아마존의 현금 흐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자 판매 서비스 사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었죠. 오픈마켓에서 누구나 팔 수 있게 열려 있고 대형 창고에 보관해서 직접 배송까지 해주니까 경쟁자들은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버린 아마존을 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즉 온라인 직매입 사업을 통해서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하고 이를 마켓플레이스로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큰 미국 땅덩어리에서 1일 배송으로 그리고 자체 배송 시스템으로 매출 성장 가속화를 실현 중입니다. 1일 배송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는 우리나라의 쿠팡과 비교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물건이 더 팔리면 팔릴수록 배송 비용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적자 구조라는 점이죠. 그런데 아마존은 1일 배송 메리트에 몰린 고객들이 많으니 판매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는 수수료를 인상을 진행하고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권을 유치시키고 더 많은 트래픽과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니 광고와 같은 B2B, B2C 비즈니스로 여기저기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 매출액 역시 순항 중입니다. 매출액 대부분은 아마존 프라임 연회비로 구성되는데 2019년 매출 성장률이 35.6%에 달합니다. 2020년 1월 아마존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라임 가입자 수는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입을 하면 이탈률이 낮아 아마존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2019년 출시된 1일 배송 서비스와 더불어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 이는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식료품 당일 배송,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디오 콘텐츠 등으로 아마존 프라임의 가치는 지속 상승 중입니다. 또한 광고 시장에서 살펴보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존 강자의 광고 점유율 시장에서 서서히 아마존으로 점유율이 이전된다는 것인데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아마존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겠죠. 아마존닷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파이어TV, 아마존 프라임 채널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헬스케어 혜택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라임 생태계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119달러라는 아마존 프라임의 저렴한 연회비는 스트리밍 콘텐츠, 무료 배송, 음악, 쇼핑 등등 광범위한 혜택을 다 누리게 되니까 그 공간에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회원수는 더 늘어나게 돼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런 킹마존의 구조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을 고려해 봤을 때 키워드는 쇼핑, 클라우드 쪽에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을 모델 삼아서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가진 종목들을 조사해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모델 삼아서 더욱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는 기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오아시스 마켓을 구성하는 지어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죠. 여기에 더해 수혜를 얻는 전자결제 시스템,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의 PG사 등이 있겠고요. 택배는 CJ 대한통운과 같은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가진 기업들을 살펴보니 크게 침대 매트리스를 만드는 기업인 지누스와 핸드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기업 슈피겐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발주자 순환매로 슈피겐코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역시 코로나 여파로 주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고 3월 바닥을 다진 후 4월 초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4월 29일, 5월 18일에 대신증권, 5월 12일에 교보증권에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상당히 적합한 매수 타이밍에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슈피겐코리아는 스마트폰 주변기기 전문 회사로 케이스, 보호필름 등의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구성은 케이스 79.7%, 보호필름 10.2%, 기타 10.1%가 해당되겠습니다. 동사는 아마존닷컴에서의 오랜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유럽 케이스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2019년 실적은 매출액 3,086억 원, 영업이익 440억 원을 기록하여 ROE는 14.5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적 견인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2가 4년 만에 출시됐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비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기 성능은 동일하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해서 미국, 중국, 한국 등지에서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한 케이스 판매가 주력인 동사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겠죠. 지난해 지역별 판매 비중은 북미 52%, 유럽 28% 등이며 스마트폰 제조사별 판매액은 애플 50%, 삼성 29%, 기타 21%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코로나 영향이 다소 반영될 전망이나 2분기 아이폰 SE 출시와 하반기 아이폰 12의 출시 영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죠. 아마존 FBA 중단에 따른 수혜가 있었는데요. 즉 아마존닷컴 FBA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아마존 FBA란 Fulfillment by 아마존의 약자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전역에 물류창고를 가지고 있으니 판매자가 물류창고에 재고를 넣어두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마존에서 배송을 해주고 배송에 대한 책임과 AS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FBA 단점은 매달 39.99달러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6개월 이상 창고에 있을 경우 창고비의 10배 정도가 뛴다고 하니 개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닷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생필품, 의약품 등의 필수 카테고리 6개에 한정해 최우선적인 배송을 제공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소비재 등의 경우 입고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슈피겐의 경쟁 셀러들은 높은 아마존의 의존도로 물품 배송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반해 현지의 자체 법인과 창고를 보유한 동사의 경우 직접 배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SE 출시 직후 골든타임인 기간 동안 동사 제품의 수요가 집중되어서 슈피겐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슈피겐의 2020년 예상이익은 코로나19 영향에도 2020년 영업이익이 504억 원에서 510억 원 사이로 전년 대비 8%가량 성장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의 예상에는 20년 1분기 미국, 유럽 매출액이 각각 382억 원, 전년 대비 6.8% 성과죠. 222억 원, 12% 성과고요. 전체 영업이익은 124억 원, 전년 대비 4% 상승으로 추정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동반 성장한 부분에 큰 메리트를 두고 세부 내역을 따져보면 다양한 기능성 강화된 보호필름 판매 확대로 2020년 1분기 보호필름 매출액 93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49.4% 상승이네요. 그리고 2019년 적자를 기록했던 중국, 직접 판매 사업 정리 및 텀블러, 소형 가전 신규 사업 축소 등으로 2020년 1분기 영업이익률 16.5%를 전분기 대비 3.8%포인트로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2020년 2분기는 4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판매 둔화가 불가피하나 5월, 6월에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면서 1분기 기준 애플 관련 매출 비중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애플 중저가 라인업 확대 전략이 신규 아이폰 유저 증가에 따른 슈피겐코리아의 신규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원, 3분기는 122억 원, 4분기는 163억 원 전망하면서 분기별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것도 역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이 1,90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배당 성향 30%까지 확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2,800원 수준의 시가총액은 사업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 주가는 하방이 지지되는 안정적인 매수 가능 구간으로 매수 메리트가 작용하여 현재 저평가 주식 개별 종목 장세의 증시 순환매에 따른 어제와 오늘 큰 폭의 추가 상승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 퀄컴의 5G가 탑재된 아이폰 12 출시 예정, 그리고 이 또한
아이폰 11보다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SE 출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신규 고객을 더 유입하는 아이폰 전략에 수혜를 받는 슈피겐코리아의 이익 성장을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고산투자는 분기별 최상위 성장주 브리핑과 장기 투자 적립식 관점의 종목들은 평생 무료로 매매 안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